자, 또 앞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읽고 지문에 대한 풀이를 좀 할 건데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했을 법한 생각 또는 그러니까 이제 했어야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했으면 좋을 법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그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비문학을 읽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은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답은 알면 좋다야. 아는데 안 좋은 경우는 없어. 맞죠? 알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있을 거고 그걸 초월하는 영역이 있을 거야.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비문학 읽기에서의 어떤 경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나의 알을 초월한 정보야 라고 하는 건 뭐야? 표시해놓고 외워야 돼요. 맞지? 그런데 나의 알을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나도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기를 최대한 고등학교 1학년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배우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걔네 과목을 더 세분화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거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이제 특히나 사회과학 뭐 이제 한국사 이런 것 경험을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 그리고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중학생 때 배웠던 것이 다 포함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걸 개념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봅시다. 자, 볼게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조직한 지는 분석研究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대요. 자,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였어? 전통을 따지는 허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진나라 시대, 진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통일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최초로 통일한 국가인데 그 국가가 뭘 얘기합니까? 역사는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랍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대요.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어. 그래서 자,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문장 뭔데? 순자는 뭘 좋아했다? 그렇지. 통합을 좋아했다. 뭔 통합인데? 이런 것들의 통합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이 어느 나라의 지배 세력이겠어? 그렇지, 진나라의 지배 세력이었겠다. 그렇죠? 자,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바로 육가였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자, 이 육가의 사상 역시 무엇이든 누구랑 비슷하다? 그렇지, 순자랑 비슷하다까지. 맞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야. 자, 그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자, 그래서 진의 단명 원인을 형벌의 남용, 그 다음에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그 다음에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맞죠? 네 가지의. 그 다음에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 통제가 낳았던 폐해를 거론하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위에 나왔지만 분석研究 뭔지 알죠? 뭔데? 다른 학문 다 맞아. 다 불태운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들은 통합을 원했던 거야? 아닙니다. 배척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통합에 대한 이야기, 육가와 순자를 바탕으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바로 뭐였어? 역사 지식이었습니다. 뭐랑 반대야? 진나라와 반대야. 맞죠? 자,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의 천하의 모든 일을 보관하는 통물과 자, 역사 변화 과정에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보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변. 자,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잖아.
맞죠? 네. 그러면 통변이라고 하는 건 뭐야?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맞죠? 자,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였다? 인의였다. 자, 그래서 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교의 이념과 정치적 사상을 통합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사실 현실 정치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현실 정치의 결합이라고 했냐면 사실 유교는 정신적 가치를 쫓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는 뭐가 좀 떨어지냐면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바꾼 거야? 현실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반항으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답니다. 자, 그래서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그 다음에 법과의 권세를 끌어들였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무위란 이제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무위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온한 통치, 그래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속 통합 얘기했어. 맞지? 자,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통합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이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자, 이거 물어봅시다. 유교 독존이 뭔데? 혼자. 혼자 존재한다. 왜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열었을까요? 이 여기서 사실 문제로는 안 나와. 뭐 쓴맛을 여기서 맛보고 이제 다시 나가겠다. 땡. 아니 그러니까 계속 유교가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며. 왜 육가의 사상은 그렇게 기여가 됐을까요? 물론 육가랑 사상 관리. 물론 육가는 통합을 해서 했었는데 뭘까요? 국가의 반대파가 왕권을 잡았나? 아니 그냥 안 나와 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나도 몰라. 나도 육가 누군지 몰라요. 난 육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교만이 살 길이다. 아닙니다. 연결해 보세요. 통성은 너무 과도하게 통합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유교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합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 따로, 도교 따로, 법교 따로였어. 맞지? 근데 얘네를 다 통합해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유교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뭐야? 유교의 범위가 아주 넓어진 거야. 기존에는 유교의 범위가 아주 좁았나 봐. 맞지? 그런데 통합하면 당연히 뭐가 넓어져? 범위가 넓어져.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행동은 이거는 유교적인 행동은 아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도교가 유교에 합병됐어.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말이 유교 독존이 지금 다좀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 그게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거야?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됐다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맞죠? 자, 나와볼게요. 이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야.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그다음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왜? 왜? 그걸 이성기가 지인의 이제 조선이 더 좋다고 이제 반대파하고 다그 서민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거의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성공한 나라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네. 고려의 신하가 왕권을 잡아서 그 나라를 바꿨어. 맞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나라가 왜 세워지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필요할까요? 지난 나라는 썩었다가 필요하겠지. 이해돼요? 자, 이거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지. 칭찬받 이렇게 써야지 칭찬받을 거 아니야. 맞죠? 자,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더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맞죠? 자, 태조의 명으로 이성계다 그쵸?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요건 이제 우리가 뭐 그 속에 나와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대충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성계 보기 좋게 썼겠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편찬자의 주관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답니다. 이에 태종이 누구야? 아들. 아들 이방원 맞죠? 네. 조선이 몇 대왕? 3대왕. 아, 자,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고려를 더 안 좋게 얘기하는 쪽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지. 맞죠? 왜냐면 고려는 유교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불교 사회였어요. 자, 세종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자, 지금 세종은 몇 번째 왕입니까? 네 번째 왕 누구의 아들? 이방원의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야. 이성계, 이방원, 세종. 맞죠? 자, 그래서 계속되었지만 문종은 누구야? 세종의 아들이죠. 4대째 때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뭐 해온 거야?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아들에 이어서. 맞죠? 자,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답니다. 이 경서가 뭔데? 대체로 뭐 이제 맹자의 도덕경, 공자가 쓴 무슨 책 이런 거겠지. 그런 것들이 학문의 근본이라면 이 역사서는 학문의 현실을 구현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지평묘라미를 편찬을 명하였고, 자, 지편전 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답니다. 왜 원까지인데? 당시 나라 무슨 나라였으니까? 명나라였으니까 명나라 위까지의 역사들을 정리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 자, 요건 좀 알아둡시다. 주자학적 이게 뭔데? 중학교 때 했습니다. 유교. 주자학은 유학입니다. 알겠죠? 명나라의 왕조가 주씨 집안입니다. 주씨 왕조. 알겠죠? 주씨 왕조가 우리가 흔히 중국 한족이라고 하죠. 중국의 근본 민족. 맞죠? 자, 그래서 중국의 근본 민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잖아. 맞죠? 자, 그래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국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어요. 대략 어떤 식이겠어? 명나라는 정통, 그 다음에 당나라는 정통, 원나라는 뭐야? 몽골 민족이잖아. 맞지? 비정통 이런 식으로 구분했겠지. 맞죠? 자, 편찬 형식 측면에서 강국체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강국체 뭔지 모르겠어. 자, 또한 이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이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의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답니다. 맞죠? 자, 이 책이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결국은 뭘 정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 이전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 데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부각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좀 이해했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이 바로 지평묘람의 국조 부분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자, 그러니까 지평유람의 국조 부분에서는 뭐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봤답니다.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지. 맞죠? 불교 사상의 폐단에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딱 되겠지. 왜? 그때는 이렇게 폐단이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돼? 유교적으로 살아야 돼. 가 되겠지. 맞죠? 자,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어. 왜 그런데? 반역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 나중에 좀 이따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시했다. 자,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까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정답 한번 봅시다. 4번에 1번, 나이스. 자, 5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4번, 자, 그 다음 7번에 1번, 어? 저번 안 돼? 이것이 자, 아니야? 그 다음에 8번에 2번. 넌 4번에 왜 틀렸지? 이번에 이거? 아, 저쪽으로 9번에 3번. 그 3번이에요. 9번에 3번. 그럼 틀려. 자, 사실 뭐 문제풀이할 시간 없긴 한데 좀 강하게 뭐 격렬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7번에 뭐? 10번에 4번 뒤에 맞지 않아? 4번 안 돼. 이거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윗글에서 육가와 지편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육가가 아니. 유가도 유교였어. 근데 그래도 지편전 학자도 유교 사상. 사상자 건데. 잘 살네. 잠깐만, 이거 지편전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맞죠? 여기 뒤에 지편전 학자 나오는 부분도 좀 봅시다.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국가에서 드러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려의 사상이 뭐가 있었어요? 아 비어있진 않아. 이해를 줄까? 불교의 그냥 문제점을 그냥 공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이제 네가 좀 더 그 논리의 비약이 있고 빈 거잖아. 방금 네가 말한 거 뭐라고 했어? 불교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상이 있었는데. 자, 다음 봅시다. 14번. 자, 요건 아마 문제 거의 다 못 풀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설만 좀 해주고요. 문제를 여러분들 5분 학생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답니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결과를 비교할 때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이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본이 있을 겁니다. 뭔데? 경험하지 않은 표본이 있을 겁니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얘는 경험한 집단, 경험 안 한 집단이야.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 시험 안 해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 자,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금 뭘로 봤냐면 임금과 관련된 약간 사회적 이슈
이슈로 봤습니다. 맞죠? 자, 사회적 이슈로 볼 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래요. 그러니까 배정 자체를 임의로 배정하도록 이제 사건을 설계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래.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혹시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표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효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어요. 얘한테 맞추고 얘한테 안 맞춰.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100%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왜? 두 사람 유전자가 다르거든.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랑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모 집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집단이 있으면 이 실험 집단,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집단이 있으면 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슷하게 구성할 수는 있으나 100% 똑같게 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럼 그게 당연히 다 가능하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뭘 시행한다? 이중차준법을 시행한대요. 자, 이중차분법은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일어난 변화에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 있어요. 비슷한 A 집단이 또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뭘 했어? 시간이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10분 지난 건 얘가 10분 지난 거나 얘가 10분 지난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마치 약분하듯이 빼는 거야. 어차피 10분 지난 건 동일하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분 전에 나와 10분 뒤에 나가 과학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 왜냐면 난 10분 동안 늙었으니까. 맞죠? 이 10분 동안에 늙은 값을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얘도 10분 늙었고 얘도 10분 늙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이제 10분짜리 늙은 효과 하나 플러스 10분짜리 늙은 효과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10분짜리 늙은 효과 플러스 그 다음에 뭘 투약했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0분 동안 늙은 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렇죠. 이 값이 바로 뭐야? 사건의 효과인 거야. 맞죠? 그게 바로 뭐야? 오. 이중차준법이라는 거, 이중차분법이라는 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자, 뭘 가정하느냐?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그게 뭔데? 10분 동안 늙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굳이 똑같은 놈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이 10분 동안 늙었을 때 생기는 신체 변화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굳이 집단을 똑같이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중차분법은요 1854년에 스누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의 주민들의 주목을 했대요.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답니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로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그러면 어떤 쪽은, 그 수원 교체 한 쪽은 이제 뭐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거나 또는 늘었거나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맞죠?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의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런데 봅시다.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얘가 10분 뒤에 10분 동안 늙은 거랑 이 사람이 10분 동안 늙은 거랑 신체의 변화가 다르다면 구할 수 없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 그럼 만들었으면 당연히 고용을 증가시키고 싶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 효과를 평가하고 싶어. 그런데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그 두 집단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다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집단들이 있을 때 이제 집단들을 이렇게 구성했어. 이런 직군, 이런 직군. 근데 이 직군은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것보다 이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거야. 이제 죽어가는 산업이라서. 그러면 뭐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어보기 어렵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만약에 더 크다면 시행해봤는데 시행해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봤더니 확실하게 알 수 없어 효과를. 왜?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집단과 표준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찾아보세요. 자,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시행 집단 A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봤더니 얘 산업 자체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왜 다른 애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교 집단을 여기 밑에서는 뭐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A 집단이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자, 그런데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이렇게 발전된 형태를 통해서 효과를 얻어보려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통계적 유사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유사성을 높이는데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이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데?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인기 없는 직종이야.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 근데 10년 전에 인기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하려고 했어. 그러면 사실은 알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고용 같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분들은 시간을 전으로 되돌려서 얘를 가지고 비교 집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일단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 그리고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가 같음을 확인하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뭐 이 정도, B는 이 정도, C는 이 정도 계속 쭉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된다 치면 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비슷한 집단들 쭉 해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제 평행 추세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겠지. A랑 B만 놓고 보면은 좀 불안한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 문제 대부분 다 못 풀었을 건데 이어서 좀 풀어봅시다.
단어 뜻 이게 은근히 헷갈리네. 고상이라든가 고인 거는 진짜 일도 안 헷갈리네. 그 추상적인 단어에 개념적 이미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보여줘. 이건 내일이야. 진짜 내일이야. 잘했어. 이건 다 맞췄습니다. 오케이. 자, 고개 들어오세요. 자, 고개 들어오세요. 다 폈어요? 아직이야. 오케이. 자, 잠시만요. 자, 봅시다. 자, 14번에 1번. 왜 1번이라고요? 그 다음 15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 그리고 17번에 2번이요. 나이스. 두개 맞췄는데. 야 되게 맛있어. 나 16번 4번이었네. 자, 봅시다. 아니, 14번은 왜 틀린 거죠? 4번. 수상은 잘했어. 이번엔 봅시다. 이번 선지 한번 봅시다.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있긴 있겠네. 있긴 그렇지. 있어. 많이 그렇지. 그렇지. 어. 쌍둥이 이런 거 할 때. 음. 맞네.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거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방법을 적용할 수 뭐라고 되어 있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맞죠? 그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긴 하지.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는데요? 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어떤 사건이 미친 게 아니고 실험이 그맨 처음에 말하는 그거. 실험적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두 집단이 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아니고 두 집단에 아 시행 집단 말고 그거까지 들어가잖아요. 시험 그렇지. 집단에서의 전후 그렇지. 변화가 아니고 시험 집단과 비교 집단. 집단이 들어가요. 와 아닌가 보이네. 정답은 아닌가 보이네. 아예 안 보이 아예 안 보여. 자,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임금의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라고 하는 건 같은 집단이야, 맞죠? 같은 집단 안에서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에를 비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중 차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병행 추세 과정을 통해서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6번 한번 봅시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5분 안에. 자, 봅시다.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와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이거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P주는 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자, P주의 저임금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자,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영향이 이제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사건 전 사건 후라고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고용 임금. 임금 상승 이후겠다. 그렇죠? 자, 보면 맞네. 1번 선지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여기 시행이잖아. 시행 집단이 맞죠? 저임금. 자, 다음.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통계적 유사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서로 뭐가 똑같다? 뭐가 비슷하다? 저거 그거 평행 추세 가정. 네, 그렇죠? 가정이 비슷하다.
이제 1번, 2번까지는 다그 근래용입니다. 근래용 맞죠? 네. 자, 비교 식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아, 그 사건 전에 큐즈 식당과 그렇지. 피주 식당에서 시행 집단 사건 후를 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아, 자, 일단은 여기에서 Q주 식당들로 얘네를 비교 식당으로 선택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중차분법을 적용합니다. 맞죠? 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은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결국은 이 수치와 이 수치를 더하는 겁니다. 맞죠? 자, 이 수치와 이 수치를 더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저기 뭐냐? 효과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러면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숫자를. 그렇지.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맞죠?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들을 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비교 식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비교 식단의 변화인데 비교 식단이야. 맞죠? 자, 고임금 식당들의 92년 1년간 변화입니다.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야. 얘네 임금 언제 올렸어? 이건 그 올리긴 전에 올렸는데 제도 효과가 받기. 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도 원래 완전 5달러는 아니었던 거야, 맞지? 네. 고임금 식당이 언제 올렸던 거야? 어찌됐건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올렸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고임금 식당은 최저임금 전에 이미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 후에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 상황에서 피주 고임금 식당들은 비교 집단으로 이제 만약에 보자면 자,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가능성 평가를 얻는다라고 할 때 알 수 없어. 맞죠? 자, 그리고 자, 92년 1년간의 변화. 더 낮았어. 돈이 낮았어. 얘야, 맞죠? 자, 그래서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하는 경우보다 자, 시행 집단이 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교 집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빼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똑같은 주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똑같은 주야. 그리고 원래 고임금 받았어. 얘는 전임금 받았어. 맞죠? 자, 시행을 했어. 얘는 변했어. 얘는 시행을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그렇지? 시대. 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똑같은 주기 때문에 작년 게 더 낫냐, 올해 게 더 낫냐라고 하면은 자, 고용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맞지.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네. 이제 이 변동의 폭이 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해에 일어난 것들이 훨씬 더 비교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식당,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높이겠지. 네. 맞죠? 왜냐면 얘네들은 시행이 안 된 거잖아. 네. 맞지? 적용을 안 받았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동일하다면 평균 추세 가정 충족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는 뭐보다 크다 하면 이게 너무 뭐가 큰지 너무 헷갈려요. 아, 순간 주어가. 주어 길어지고 뭐 길어지고 하다 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았냐? 3주 남았나? 3주 남았네요. 2주? 9월 모의고사. 10일 되면 치지 않아. 아니야. 첫 주에 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2주 2주 남았네. 6월 4일. 9일 5일 6일 5일인가? 그 모의고사 혹시나 시험 보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문제 풀 때 신경 써서 좀 풀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그냥 맞추고 자 숙제 줄게. 그 우리 소단원 아까 1-2 했잖아. 그쵸? 네. 이거 소단원 문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1단원 전체를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1단원에 대단 대단원 문제 있죠.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습서는 따로 풀이는 안 합니다. 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